이 영화 볼만한가? 나쁘진 않다. 하지만 원을 기대하고 가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굉장히 조커의 내면을 표현하려는 영화다. 세 번째, 뮤지컬 영화긴 한데 그 뮤지컬이라는 요소가 영화에 플러스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방식이 직관적이지는 않다.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입니다. 하이. 오늘 개봉하자마자 조커를 보고 왔습니다. 자세한 해석이나 디테일한 장면 분석 같은 거는 이 추후에 영화 전문 유튜버 분들이 막 영상을 올려주실 거고, 또 우리의 동진이 형이 아마 막 1시간짜리 영상 올려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세한 해석은 하지 않고 개봉 첫날에 보고 온 만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원이랑 비교해서 어떤데? 볼만한가? 이거에 대해서 초반부에 얘기를 하고, 후반부는 좀 영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스포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할 테니까,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은 앞부분만 보시고, 아니 뭐 그 앞에 보니까 영화 별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냥 뒤에까지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뒤에까지 보시고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만한가? 한 줄로 얘기하자면 조커 1의 분위기를 기대하고 가서 본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조커 1이 빌런에 대한 영화이지만 그 영화의 흐름이나 우리에게 그 쾌감을 주는,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러한 장면의 흐름, 서사의 흐름은 히어로 영화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요. 어떠한 한 인물의 서사를 통해 그 인물이 뭔가 능력을 얻거나 각성을 하거나 이러한 류의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클리셰적인 거를 굉장히 잘 쫓아갔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커 1은. 아서 플렉이라는 그 사회의 밑바닥의 코미디언. 근데 코미디언인데 웃기지조차 않고 동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주변 사회인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자기의 친절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친절한 방법조차 모르고 여자를 꼬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불우한 환경의 아서 플렉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그 열등감과 분노와 그것들이 터지면서 정말 평범한 소시민, 아니 어쩌면 그 이하의 시민이 뭔가 악의 능력? 분노의 능력? 이런 것을 각성하면서 생방송에서 가장 그 잘 나가는 진행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 사회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각성을 하는 게 이제 조커 1의 내용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한 카타르시스가 있었죠. 그리고 그 카타르시스를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심지어 영화가 개봉한 뒤에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있을 정도로 조커 1은 정말 잘 만든 영화였죠. 물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서 플렉이 살고 있던 사회만큼이나 어둡고 망해가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조커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 사회에서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내가 했던 노력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열등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러한 현대인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을 만한 그 우울, 열등감, 비참함 이런 것들을 너무나 리얼하게 표현하고 굉장히 극적으로 잘 표현을 했거든요. 심지어 한국 사회보다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밑바닥이 더 밑바닥으로 가고 있는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조커의 영화에 대한 반향이 더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를 전복시키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만이 정답인가? 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조커 1은 사실적으로 잘 만든 빌런 영화였어요. 조커 2를 보러 가면서 우리 또 그런 걸 이제 기대하죠. 특히나 광고를 너무 잘 뽑았어. 예고편을 너무 잘 뽑았어요. 마치 예고편만 보면 조커가 진정한 조커로 개화하면서 광기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고 진짜 조커로서의 완전 각성을 보여줄 것만 같은, 그리고 할리퀸과의 광적인 듀엣을 보여줄 것만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고편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화는. 영화는 인물의 각성과 절정과 폭발하는 것과 그러한 액션 영화나 뭐 히어로 영화, 빌런 영화 이런 것의 클리셰를 전혀 따라가지 않습니다. 전혀 따라가지 않아요. 이 영화는 지루하리만치 아서 플렉의 내면을 비춥니다. 얘가 왜 조커가 되고 싶어 했을까? 얘는 진짜 조커인가? 조커는 누구인가? 이 영화는 지독하리만치 안으로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서 플렉과 이 사회의 케미를 통해서 그 케미에서 터지는 불꽃을 우리는 보고 싶은데 그 불꽃을 보여주지 않고 지극히 내면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할리퀸으로 나오는 레이디 가가죠.
되게 섬세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서 호아킨 피닉스와 레이디 가가의 연기는 정말 빛이 납니다.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는 정말 끝내줬고 레이디 가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화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다 궁금했던 질문. 정말 뮤지컬 영화야? 네. 뮤지컬 영화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90% 이상이 노래로 진행되는 뮤지컬 영화는 아니지만 보통의 대사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5.5 대 4.5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뮤지컬 영화라는 것은 노래가 영화에 들어갔을 때 시너지가 나야지만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뮤지컬 넘버가 배우들이 직접 부르는 노래로 표현하는 장면이 영화에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지 이 영화가 영화로서 명작이다, 좋은 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단 하나라도 이 관객들이 볼 때 아씨 노래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찰나라도 스쳐가면 이 영화는 뮤지컬 영화로서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솔직히 저도 보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아씨 노래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뭐 노래 하나하나마다 의미도 다 있었을 거예요, 해석해 보면. 그리고 뭐 대충 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너무 와닿지가 않습니다. 너무 와닿지 않는 장면들이 많아요. 예. 도저히 제가 이걸 포장을 못 하겠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포함해서 영화가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작의 필수적인 덕목일 수도 있거든요. 좋은 영화는 무조건 비유가 들어가고 상징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정말 명작은 메타포만 가지고도 번복을 해서 진짜 좋은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영화는 예술 영화죠. 상업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상업성을 가지면서 예술성을 가지고 가려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되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템포가 너무 느리고 많은 관객들이 충분히 지루하다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1시간까지는 좀 지루했습니다. 영화가 중간에 전환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갈 때 좀 지루하더라고요. 아, 이 상태로 끝까지 가는 거면 이건 너무 예술하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번 탁 터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환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전환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클라이막스로 가진 않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이 영화 볼만한가? 나쁘진 않다. 하지만 원을 기대하고 가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굉장히 조커의 내면을 표현하려는 영화다. 세 번째, 뮤지컬 영화긴 한데 그 뮤지컬이라는 요소가 영화에 플러스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방식이 직관적이지는 않다. 라고 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은 이 영화 볼만한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 뒤는 영화를 보고 와서 보시던지 아니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아, 나 이 영화 굳이 안 보러 갈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조커 1편에서 사회적인 소요를 일으키고 감옥으로 들어간 다음에 조커에 대한 재판이 메인이 됩니다. 예, 재판이 끝이에요. 조커가 뭐 완전히 각성해서 사회를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없습니다. 마지막에 사회적 혼돈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이게 막 우리한테 카타르시스를 주는 정도의 그런 연출법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조커는 계속해서 재판 가운데서 교도소와 재판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내면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조커가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아서 플렉인지 아니면 아서 플렉이면서 조커는 나의 또 다른 도피하려고 만든 새로운 인격인지. 자기를 변호하려는 변호사는 조커의 인격이 아서 플렉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서 만든 도피적인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호인은 그쪽으로 몰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서 플렉이 무죄가 나오니까. 근데 레이디 가가는 조커의 광팬입니다. 사회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이디 가가는 일부러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조커와 만납니다. 그리고 아서 플렉에게 당신은 조커라고 얘기를 하고 조커인 아서 플렉을 유혹하고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거짓말도 뒤섞습니다. 원래는 상류층 집안에서 정말 잘 자란 아가씨인데
그저 조커와 함께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 동네에서 살았다던가 자기도 정말 못 살았다던가 부모님의 집에 방화를 했다던가 이런 거짓말을 해서 아서플렉과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방청하면서 변호인이 조커로서의 정체성을 병자로서의 정체성으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을 레이디 가가는 굉장히 불만을 가져요. 그리고 아서플렉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너는 조커야. 너는 조커야. 아서플렉도 내심 변호인의 변호 방식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변호인이 그 재판장에서 아서플렉을 변호할수록 아서플렉의 열등감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가 재판장에서 계속해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커라고 했던 그 행위, 어쩌면 아서플렉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감정을 참지 않고 터뜨렸던 그 행위를, 아서플렉은 조커를 일종의 자신의 업적으로서 갖고 싶었는데 변호인은 아서플렉의 행위를 완전히 그 병적인 행위이자 병의 발현으로서만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서플렉은 조커로서의 자기 자신도 인정받고 싶은데 난 조커처럼 멋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레이디 가가는 계속해서 아서플렉에게 너는 조커야, 조커는 대단해, 조커는 엄청나라고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서, 제가 아까 말한 한번 탁 터지는 장면이 뭐냐 하면 재판장에서 아서플렉이 변호사를 해고합니다. 넌 해고야. 더 이상은 못 해먹겠어 이러면서. 거기서 아서플렉이 이제 조커가 돼요. 조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가 막 진행되는데 그렇게 조커로서의 정체성으로 재판장을 갔을 때, 이 재판은 지금 전 고담시에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커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사회를 어지럽히고 싶은, 사회가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시민들 때문에 사회적 불만과 이 사회 계층을 뒤집어 엎는 이 소동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서플렉은 그걸 즐깁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늘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는데 자기를 통해서 교도소의 분위기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동경하는 듯한 유약한 남자가 한 명이 생겨요. 이 남자가 제가 봤을 때는 유약했던 아서플렉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조커가 교도소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조커를 옹호하려는 듯한 유약한 인간이 교도관들한테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맞아서 죽었다는 소식을 아서플렉이 깜방에서 들어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아서플렉이 막 동요를 합니다. 굉장히 동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판 장면 때 아서플렉이 조커로서의 분장으로서 나와왔는데 실토를 합니다. 난 그만하고 싶다. 난 아서플렉이에요. 나는 이제 조커가 아니고 아서플렉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레이디 가가는 조커를 떠나죠. 그리고 그때 재판장이 터집니다. 말 그대로 터져요. 폭탄이 밖에서 날아와서 터져요. 재판장이 터지고 여찌여찌 밖에서 아서플렉이 도망가다가 레이디 가가를 만나요. 근데 레이디 가가는 아서플렉을 버립니다. 난 조커를 좋아했다. 아서플렉은 필요 없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레이디 가가는 떠나요. 그렇게 아서플렉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교도소로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교도소 씬에서 중간중간 아서플렉의 그 재판 과정이 TV로 나올 때마다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듯한 인물을 잠깐 보여주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아서플렉이 교도소에 갔을 때 이제 영화 말미에 아서플렉이 면회가 와가지고 그 면회를 가는데 그 친구가 쫓아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쫓아와서 짧은 농담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서플렉이 무슨 농담인데?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바에서 자기가 동경하는 코미디언을 봤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고주망태가 된 채로 바지에 오줌을 지리면서 정말 볼품없는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러고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코미디언이 뭐 지금 싸나 언제 싸나 똑같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농담이에요. 이게 영어적 뉘앙스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러고서 그 대답을 듣고 자기가 그러면 죽어도 싸겠네. 그러니까 언제 싸든 똑같다라고 하니까 그럼 죽어도 싸겠네 라고 자기가 말을 했다 라고 하면서 칼을 빼서 아서플렉을 찔러 죽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래서 아서플렉은 거기서 죽어요. 영화가 그렇게 끝나요. 거기서 이제 메타포가 하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아서플렉이 정신과 의사랑 변호사를 만나러 갈 때 교도관들이 면도를 시켜주거든요. 면도를 시킬 때 막 그냥 대충 거칠게 시키다가 요쪽 입가를 베요. 영화 진짜 초반에. 그래서 거기서 피가 살짝 납니다. 살짝 나요, 피가. 그리고 그걸 그냥 닦아요. 근데 이게 영화 중간중간 조금씩 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커 하면 조커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제일 특징적인 게 입이 찢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서 플렉은 요 입이 조금 찢어져서 여기에 피가 맺힌 게 전부 다였어요. 그 마지막에 그 미친 사이코패스 같은 애가 아서 플렉을 찔러 죽인 다음에 아서 플렉이 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여기서 피가 조금 흐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웃포커싱으로 그 살인범이 칼로 자기 여기를 그어요. 자기 여기를 그어요. 아서 플렉은 조커가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서 플렉은 정말 착하고 선량한 사람인데 사회적인 이 상황과 어린 시절 받았던 학대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눌리고 터진 사람이에요. 끝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뭐 만화에서 보던 정말 광기에 찬 조커의 사이코패스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그런 악에 대한 철학이 있는 조커가 아니라 아서 플렉은 그저 불쌍한 사람인 거야. 아서 플렉이 조커가 되려고 했던 그 의지는 교도관이 아서 플렉의 여기를 살짝 긁어서 피가 난 딱 그 정도인 거야. 내가 원해서 조커가 되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 상처가 나서 흐른 피가 조커 같아 보였던 것뿐. 그리고 사회는 아서 플렉이 아닌 조커를 원했고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레이디 가가도 조커를 원했고 그리고 나를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고 싶어 했던 변호인은 나약하고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아서 플렉만을 원했고 결국엔 조커조차도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그것이 터져나온 그러한 인격체인데 조커와 아서 플렉이 하나의 인격체라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토드 필립스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이. 완전히 악의 스타가 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조커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애매한 범죄자를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의도적으로 관객을 실망시킵니다. 왜냐하면 관객이 원하던 것이 그 당시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레이디 가가가 원했던 것이 똑같았기 때문에 완전히 각성된 정말 사이코패스적인 악의 화신이 되는 조커. 근데 토드 필립스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간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처를 가졌으면서 열등감도 있으면서 그런 우리가 공감할 만한 인간이 악의 화신이 되는 일은 없어. 악당은 악당이고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야. 라고 마지막에 말하는 듯한 그러한 결말로 영화가 끝났어요. 사실 의미적인 면모라 보면 뭐 좋은 의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의미인데 영화는 영화잖아요. 일단 보는 관객이 뭔가 즐거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어떠한 방식의 즐거움이든. 근데 보고 났을 때 이 영화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야. 몰라 그거를? 영화가 너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듯한 이 새끼 이 미개한 관객들아 니들이 원하는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아. 어이? 조커는 임마 없어. 혼나는 것 같은. 근데 이게 영화적으로 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이씨, 영화도 루즈하게 만들어 놓고 뮤지컬 음악도 그냥 솔직히 굳이 그 정도까지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넣어 놓고 갑자기 이렇게 빵 뒤통수를 때려버리니까 썩 유쾌하진 않더라. 못 만든 영화냐? 아니다. 잘 만든 영화냐? 나쁘지 않은 영화다. 근데 의도적 실망을 우리에게 전해줬을 때 그럼 우리한테 실망하라고 실망을 줬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주지 않아. 실망해라. 이건 너희들에게 실망스러운 영화다. 그래. 딱 받았어. 의도가 전달됐어. 흑백요리사 안성재 셰프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 감독의 의도가 전달됐어. 실망스럽군요. 그럼 저는 이 영화를 실망스럽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전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 외국 평이나 그런 게 왜 박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 평도 잘 줘봤자 별 3개 반? 이 정도라서 취향에 맞으면 진짜 좋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수의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대중적으로 성공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대충 평작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고 아무튼 조커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